김민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았다. 20대부터 시작한 사업은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밤샘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뛰었고 낡은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챙겼다. 새벽 5시 민호는 어김없이 일어났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들리기 전 그는 이미 사무실에 앉아 전날의 주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작성한 계약서 하나하나가 그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형, 또 밤샘했어? 동생 김지훈이 커피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지훈은 민호와는 정반대였다. 밝은 미소, 부드러운 말투,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채 형의 회사 주변을 맴돌며 심부름을 도왔다. 어제 인천 거래처에서 급한 주문이 들어와서 내가 가져온 커피 덕분에 살겠다. 민호는 피곤한 눈으로 웃었다. 지우는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형을 챙기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와 함께 먹자고 했고 민호가 스트레스로 담배를 피우려 할 때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야. 알아.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질 거야. 민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두려워할 여유조차 없었다. 매일이 전쟁이었고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사업 초기는 지옥이었다. 민호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수십 번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담보도 신용도 없는 20대 청년에게 은행은 냉정했다. 결국 그는 고금리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그는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민호 씨, 이번 달 이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흘렀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다. 거래처에서 입금되기로 한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다. 형, 내가 알바비 좀 모아뒀는데.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이야. 일단 이거라도 써.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형이 이 모양이라서. 무슨 소리야. 우리 형제잖아. 형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지. 그 말에 민호는 목이 메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동생의 어깨를 꽉 껴안았다. 그 순간 그는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지훈에게 보답하겠다고. 그 후 인연은 더욱 치열했다. 민호는 새벽 배송을 직접 했고 주말에는 공장 바닥을 청소하며 인건비를 아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식비를 줄였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제품의 품질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 김민호 대표님 제품은 믿을만해요. 납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더라고요. 거래처들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작은 주문이 큰 주문으로 이어졌고 한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다. 민호의 회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김민호의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이 되었다.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전국에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연 매출 300억 원, 순수익은 50억 원을 넘어섰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트럭을 직접 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략을 짜고 경영을 총괄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30층 빌딩에 있었다.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각종 경영 서적과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대표님, 신규 사업부 설립건으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합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훈 상무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10년 전에 그 청년은 이제 30대 중반의 어엿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지훈을 회사의 상무로 앉혔고 영업부를 총괄하게 했다. 지훈은 그의 밝은 성격과 사교성으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형, 신규 사업부 얘기 들었어. 나한테 맡기려고. 민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그래. 이번에 친환경 소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시장 조사도 내가 직접 했잖아. 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형, 정말 고마워.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지훈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옆에 있어줬기 때문이야.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커피 한 잔 사들고 와서 형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준 거 기억나?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민호는 진심이었다. 그는 성공을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훈이 곁에서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훈아, 이 돈은 네 피와 땀도 섞인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함께 일군 거야. 신규 사업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고 손익도 별도로 관리할 거야. 네가 CEO처럼 운영하면 돼. 지훈은 감동한 표정으로 형의 손을 꽉 잡았다. 형, 실망시키지 않을게. 꼭 성공시킬 테니까.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신뢰는 견고했다. 지훈은 그의 동생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부 새로운 시작. 신규 사업부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지훈은 민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발로 뛰며 거래처를 개척했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해 팀을 꾸렸다. 친환경 소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전망이 밝았다. 6개월 후 신규 사업부는 첫 흑자를 기록했다. 민호는 기뻐하며 직접 사업부 사무실을 찾아갔다. 축하한다, 지훈아. 직원들이 박수를 쳤고 지훈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형 덕분이야. 형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야, 이건 내 능력이야. 난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20대 시절 자주 가던 낡은 포장마차였다. 형, 기억나? 우리 여기서 소주 한 병 사 먹으려고 동전 털었던 거. 그러게.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네.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성공한 기업인이 아닌 그저 의지했던 두 형제였다. 지훈아, 내가 항상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형, 그런 말 하지 마. 나야말로 형이 없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지 몰라. 형이 내 인생의 멘토야. 민호는 잔을 비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웠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생.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신뢰는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온다는 것을. 1년이 지나고 신규 사업부는 더욱 성장했다. 이제 연 매출 100억 원을 바라보는 독자적인 사업체가 되었다. 지훈의 명성도 업계에서 높아졌고 그를 스카우트하려는 헤드헌터들이 줄을 섰다.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회계팀 직원과 마주쳤다. 대표님, 신규 사업부 회계 검토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응? 무슨 말이야? 아, 상무님께서 대표님이 세부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대표님, 거래처 어사 계약서 재검토하시나요? 내가? 아닌데. 상무님이 대표님 지시라고 해서 원본을 가져가셨는데. 민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다. 지훈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그는 머리를 저었다. 설마 지훈이가? 그럴 리 없어. 그냥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오해겠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민호는 조용히 신규 사업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거래처로의 송금 내역이 불명확했고 일부 계약은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었다. 이건 뭐지? 민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우는 회사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금액은 3년간 약 20억 원. 회사 전체 규모에서 보면 크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형,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일 보면 알아. 민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검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호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민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앉아. 지우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민호는 서류를 지훈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지훈아? 서류에는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 이동 내역, 불명확한 계약서들, 그리고 개인 계좌로의 입금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이건 설명해봐. 내가 뭘 잘못 본 건지.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슬펐다. 지우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형,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민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희망했었다. 오해였기를, 실수였기를. 하지만 지훈의 사과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왜? 민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왜 그랬어, 지훈아?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형은 항상 완벽했어. 항상 성공했고, 항상 옳았어. 그런데 난 항상 형의 그림자였어. 사람들은 나를 김민호 동생이라고 불렀어. 내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빼돌린 거야? 난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내 돈으로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어.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너한테 더 줄 수도 있었어. 네가 말만 했으면. 근데 왜 훔쳤어? 왜 나를 배신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을게. 넌 내 동생이니까. 하지만 오늘부로 넌 회사를 떠나.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형, 나가.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울 수도 없었다.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 신뢰는 깨졌다. 그리고 깨진 신뢰는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민호는 그날 배웠다.